포장의 모든 것, 모든 포장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첫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6월 첫째 주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수진 국회의원 주최 유리병 재사용 시민연대 주관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탄소 중립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에 앞서 탄소 중립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포장재 재사용 방안에 대한 기조 발표와 함께 해외 포장재 재사용 규제 및 산업계 동향, 비용기 보증금 현황 및 확대 방안, 한살림 유리병 재사용 운동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유리병 용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리병의 재사용은 대형 주류업체 중심으로 비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살림은 민간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잼 등 다양한 제품을 표준화된 유리병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병 재사용 확대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패키징 주식회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안양의 올 패키징 교육장에서 플라스틱 용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성형법과 특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 성형업체인 동아정밀 견학을 진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교육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플라스틱 용기 전문 교육을 통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패키징 관련 소식입니다. 독일에서는 페트병을 회수용 자판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올 때 각종 페트병을 가지고 와 회수용 자판기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수병에는 0.25유로, 약 370원의 적지 않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주, 맥주용 유리병에 보증금이 있는데 190에서 400ml 미만에는 개당 1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도 페트병 재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페트병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상황에 참조할 만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내 농산물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과 단위 포장 형태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농산물의 경우 종이 포장, 무포장 형태로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도 친환경 포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페트병 포장재 무게 기준 마련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생수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 무게와 해외 생수병의 무게 차이를 조사해봤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생수병을 접하게 되면 국내 생수병과 비교해 얇거나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 포장의 으뜸은 원천 감량된 포장재, 즉 경량화된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에서 최고 경량병이라 할 수 있는 500ml 생수병의 무게는 용기 중량이 11.3g이고 캡 중량은 1.4g입니다. 미국의 생수병은 6.9g, 0.7g으로 약 40%에 가까이 가벼운 경량화된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페트병은 물론이고 모든 포장재를 원천 감량해 최적화된 포장재 개발과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포장업계에서는 그라비어 인쇄를 대체하는 플렉소 인쇄기의 도입과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라비어 인쇄 동판 제조업체인 동양원색과 플렉소 인쇄 수지판 제조업체인 현진후렉소가 플렉소 인쇄 제판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 5월 24일 체결했습니다. 그라비어 인쇄가 플렉소 인쇄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사는 그라비어와 플렉소 인쇄 제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점차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단신 뉴스입니다. 식품연포장재 전문 제조기업 주식회사 우성팩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2022년 8월 8일 개시한 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성팩은 이번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완수하며 오염물질, 악취, 온실가스 등의 저감 설비, IoT 시스템 도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구축해 대기 중으로 확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대폭 저감하고 폐열 회수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50에서 60%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40에서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기업에 최대 10억 원 지원되는 획기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효율이 저하돼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이 되는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ICT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 중립과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국내 포장업체들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관련 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입니다. 더욱이 ESG 경영을 강화하며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은 친환경 포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린워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 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플라스틱 일부를 종이로 바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의 파우치. 지금까지 잘 재활용돼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되어 온 골판지 상자 및 종이를 새삼 무슨 인증을 받아 더욱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인증제도, 특별하게 재생된 골판지 상자나 종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들 모두 현재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입니다. 최근 넘쳐나는 친환경 포장과 활동 관련 제품 개발과 홍보 등에 대해 진짜 친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 패키징 현황을 통해 국내와 해외 페트병 무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원천 감량된 포장재가 가장 친환경 포장이라는 것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포장을 통하여 포장과 함께 포장을 위한 올 패키징 TV의 6월 첫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